관심 2차 전지 얘기는 좀 뒤로 하겠고요. 네. 그나마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건 어쨌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이고요. 이미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주가들도 반응하고 또 좀 차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관련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네, 뭐 일단은 윤당선인에 대한 공약주에 대한 부분이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사실 혼란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네, 일단 제일 먼저 나왔던 거 어쨌든 간에 뭐 원전, 그죠? 네, 그다음에 원전. 이제 뭐 예. 건설, 건자재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보면 윤당선인의 공약 관련주 가운데 5대 메가테크 이런 게 있네요. 네, 5대 메가테크라고 해서 이제 공약 관련 뭐 공약 집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뭐 AI 반도체 로봇 오늘 로봇주 좀 움직임이 좀 있었죠. 오랜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양자 탄소 중립 뭐 탄소 중립에는 이제 원전주가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신재생이 약간 좀 첨부된 정도고 그리고 항공 우주 바이오 헬스 오늘은 또 바이오 헬스 쪽에서도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랜만에 한번 시장에 다시 좀 나온 계기가 됐는데 저는 일단은 이 중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역시나 저는 이제 원전주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은 원전주는 대선 공약에 대한 종목으로 아니고 제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대체 우리 이제 국자유가라든지 이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우리가 원전주는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대선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고요. 이제 원전에 대한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원전주 그리고 바이오 헬스 쪽에서는 오늘 원격 진료 종목들이 좀 나왔었어요. 오랜만에 뭐 비트컴퓨터, 뭐 원격 유비큐 진료도 실제로 우리가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하고 법적으로 있어요. 못 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 진료하고 비대면 있잖아요. 진료하고 네.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뭐 엄청 대단한 시스템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전화로도 비대면 하고 그러니까 있고. 이제 예.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을 때 언제였죠? 그게 거의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원격 진료들이 처음 시장에 등장했던 것은 네. 그때는 이제 플랫폼을 통한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년 이상이 지났고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 이번에 해보니까 사실은 뭐 대단한 그런 부분 선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도 없고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저는 원격 진료는 관련주들은 몇 가지가 지금 거론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할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단기 테마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주는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이렇게 원격 진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중립으로 적극적인 어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저는 좀 덜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중에서 저는 단연 이제 원전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원전주는 크게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드렸고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뭐 국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을 30%를 유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중단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의 재개 그리고 이에 대한 신규로 지금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기존에 중단했던 부분들 그리고 공사 중단했던 부분들의 재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일단은 추세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 크가지 원전주는 대형주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마 성격으로 지금 엮여져 있는 중소형주를 나눠져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대형주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산중공업 될 수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원전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가장 움직임이 컸던 뭐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금 섹터를 좀 주도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약간 좀 중소형주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원전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원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대형주로 가져가시면서 좀 오랫동안 장기 추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뭐 한전 관련된 종목들도 대부분 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차트를 예. 근데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대선 관련 그리고 뭐 국제유가 급등 관련해서 2월 이후에 두산중공업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 우상향을 기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역시나 작년 11월 대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다 못 차오르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종목 한전 KPS인데 한전 KPS 역시 두산중공업과 거의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고점 대비해서 이제 거의 이제 차 올랐긴 했지만 여전히 좀 더 상승 가능성은 있고요. 주봉 확인했을 때 역시도 주봉 확인했을 때 역시 지금 그렇게 무리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종목이냐, 그 기존 원전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 한전이 약 50% 지분, 그리고 나머지 국민연금이 한 10%에서 60% 이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전과 국민연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매출액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한전 또는 한전 KPS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배당도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한전 KPS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제 개선되면서 종목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는 해외 매출액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전 KPS의 작년도 2021년도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1조 4천 정도로 추정했을 때 그중에 한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해외 수주분인데 뭐 해외 수주라고 해도 뭐 동일합니다. 뭐 기존의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 계약 같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2020년도 대비 1년 전 연간 대비했을 때 1,500억 수준에서 2,000억까지 이제 끌어올리면서 해외 수주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또 유의미하냐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에 대한 건 지금 제가 이제 선거 공약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탈탄소라든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은 글로벌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뭐 독일, 유럽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지 보수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이 한전 KPS가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원전에 대한 단기 베팅하실 분들 말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다른 원전주 한번 보면은 네. 좀 되게 다이나믹하죠. 예.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상한가 마감을 하고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정이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도 뭐 계속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은 시장의 어떤 최근의 테마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좀 무거운 종목들은 단기적인 흐름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전 단기 급등주는 정말로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미 원전주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기존에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시자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 이거는 한번 지금 보유자분들은 이제 얼마나 수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매도하신 다음에 교정 받은 다음에 다시 원전주는 접근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어떨까?